자, 이제 출발 전 점검이 끝났다라고 하면요. 조종석에 착석을 하게 됩니다. 조종석에 착석을 하게 되면 이제 시동을 해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요. 시동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자동 정지줄인데요. 자동 정지줄은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혹시 조종자가 넘어지거나 그랬을 때의 시동을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종석에 착석하면 우선 안전줄을 방해가 되지, 조종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손목이라든가 조끼에 걸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안전줄이 걸리고 나면 시동을 하게 되는데요. 시동하기 전에 반드시 기아는 중립에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혹시 앞에 타셨던 분들이 앞으로 밀어놓거나 할 때는 기아가 중립에 안 있으면 시동이 안 걸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파워 트림인데요. 파워 트림 스위치인데 업 다운이 있죠. 예, 업을 하게 되면 엔진이 올라가게 되고 다운을 하게 되면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종 중에 요걸 만지게 되면은 가다가 피치 현상이 일어나거나 보트 주행 중에 변형이 생기기 때문에 요거는 만지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만지게 돼도 감점상이 되니까 요 엄지손가락을 주의하시고요. 자, 시동을 거는데 기아 중립에 놓고요. 키를 한번 돌려줍니다. 여기서 약 한 2, 3초 다시요. 자, 기아를 중립에 놓고 키를 돌리게 되는데요. 키를 1단 정도 돌려주면 삑 소리가 나면서 불이 들어오고요. 약 한 3에서 5초 정도 지날 때까지 쉿 소리가 납니다. 이 소리는 바로 엔진을 시동 걸어주기 위해서 기화기에서 연료를 갖다 분사하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 그 시간을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삑 소리가 나고 약 한 4, 5초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시동 걸리죠. 시동이 걸리면 바로 손을 떼면 키가 반 원위치 되면서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연습해야 될 게 뭐냐면요. 바로 기아 크러치를 다루는 겁니다. 어떤 배는 뻑뻑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부드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적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아 레버를 전후진할 때는 기아가 중립 있는 상태에서 바로 뒷부분에 보면 중립 해제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고 전진을 넣어야 되는데요. 전진을 넣을 때는 바로 여기서부터 이 전진각까지는 빠른 속도로 넣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심성 있게 하려고 천천히 넣게 되면 기아 마찰음 소리가 나죠. 이렇게 되면 이제 감점도 되고 이 마찰음이 나는 동안은 기아를 넘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기아에 치명적인 손상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아를 넣을 때는 레버를 해제하고 여기까지는 빠르게 넣는다. 여기까지 빠르게 넣습니다. 여기 이제 기아가 들어가 있는 2인기어 상태에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속입니다. 여기서부터 가속인데요. 누르면은 이제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속도가 천천히 누를수록 RPM이 올라가고 속도가 가속이 되고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가 있고요. 줄이고 싶을 때는 낮추면 되고요. 이렇게 가속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기아가 들어간 상태에서 중립을 넣을 때는 해제 버튼을 누르지 않는 거 중요합니다. 해제 버튼 누르지 않고 뒤로만 당겨주면 중립에서 타가닥 걸립니다. 후진으로 넘어가지 않고 요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후진 넣을 때는 바로 중립에서 전진이나 후진 할 때는 반드시 해제 버튼을 해제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제 버튼을 해제하고 뒤에까지 빨리 넣어주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후진을 가속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살짝 눌러주면 이제 가속이 됩니다. RPM이 올라가면서 이것도 속도를 낼 때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후진의 경우는 그다지 가속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트는 뒤로 빨리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향 바꿀 때 조금 짧은 거리 뺄 때 이렇게 편하기 때문에 후진은 별로 가속을 안 쓰셔도 됩니다. 후진에서 중립 놓을 때도 마찬가지로 레버를 만지지 마시고 그냥 앞으로 밀어주시면 중립에 자동으로 걸리게 됩니다. 요거를 여기서 계류줄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연습했을 때 전진 놓고 이 배는 얼마나 예민한지 가속 페달이 얼마나 뻑뻑한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미리 좀 사전에 감지를 해두시면 시험을 볼 때 여러분들이 유리하게 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시동까지 걸렸다면 이제 A 코스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A 코스 가기 전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관의 지시가 이완하십시오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이완하십시오라고 하면 응시자께서는 계류줄 풀고 배 좀 밀어주세요 이렇게 도움 요청을 합니다. 물론 직접 내려서 줄을 풀고 나가는 게 원칙이겠지만 이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 빠른 원활한 시험을 위해서 응시자는
밖에 있는 보조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계류줄 풀고 배 좀 밀어주세요 라고 하면 밖에 있는 보조자가 줄을 풀고 배를 밀어주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요게 계류줄 풀고 배를 밀어준 상태가 이제 이완한 상태입니다. 나갈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제 A코스 진행합니다. 나치방이 120도로 출발하세요 라고 하면 반드시 배는요, 서 있는 상태에서 출발할 때는요, 혹시 프로펠러 주변에 부유물이나 위험 상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후, 좌우, 이상무 요거를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는다고 3번이 나오는데요,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는 3번 나오는데 그때마다 전후, 좌우, 이상무 하고 기아 레바를 만지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전후, 좌우, 이상무 기아 레바를 해제하고 전진을 놓고요. 조금 배를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가속 페달을 살짝 돌려주는 게 유리합니다. 이건 시험하고 관계없지만 보트는 너무 천천히 가면 방향 잡기가 힘들어요. 15초 내에 지시방향 120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때 약간의 가속을 눌러서 약 한 1200 정도의 RPM을 유지하면 배가 다루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120도 나치미를 방향을 가리키면서 출발합니다. 120도 나치미. 그 다음에 이쯤 되면 10 내지 15노트로 증속하세요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레바를 올려서 RPM으로 환산해서 2000에서 2500 RPM 정도 선의 숫자에 맞춥니다. 2000에서 2500 그리고 120도 유지한 겁니다. 다음 지시상 나치미방이 40도로 변침하세요 라고 하면 변침할 때마다 방향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변침 방향 이상무 방향을 먼저 고개를 돌려서 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음을 말로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40도 방향 나치미를 보면서 나치미는 항상 뒤늦게 따라오기 때문에 액체리 되기 때문에 뒤늦게 따라오기 때문에 물표를 미리 40도에 어떤 물표가 있는지 선정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를 바라보고 그쪽 방향으로 가면서 나치미를 한번 확인하면서 일치를 시켜서 40도를 15초 내에 맞춰야 됩니다. 15초 내에. 자, 15초에 맞췄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끝나고 나면 침노 유지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침노 유지가 되면 그때부터 10초 동안에 침노를 똑바로 가는 것을 시험관이 채점합니다. 자, 두 번째 나치방이 90도로 변침하세요 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변침 방향 이상무 고개 돌려서 확인하고 90도 방향 물표를 확인하고 물표에 저기 주황색 지붕 이렇게 하면 주황색 지붕 쪽을 바라보면서 나치 90도인지 확인하시고 주황색 지붕 바라보고 90도 확인하고 몇 번 갈라가면서 이렇게 방향 침도를 유지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15초 이내에 맞추시면 됩니다. 15초가 지나면 침노 유지라는 지시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10초 동안에 침노를 똑바로 유지하면 됩니다. 여기서 침노란 플러스 마이너스 각이 10도를 초과하거나 덜 가거나 하게 되면 갑접상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나치방이 큰 각 좌연 270도 변침하세요 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변침 방향 이상무 돌려서 큰 각입니다. 자, 여기서는 큰 각이기 때문에 20초의 시간을 줍니다. 20초 동안에 바로 270도 방향을 맞추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신이 타고 왔던 파도 쪽에 이렇게 부딪힐 수가 있어서 배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밀리지 않도록 주의한다는 거. 자, 270도의 물표를 보고요. 다시 지시각을 보고요. 물표 보고 지시각을 보면서 맞춥니다. 이거는 20초 동안에 맞추면 되고요. 끝나고 나면 침노를 10초 동안 또 유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침 3가지가 끝났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증속 활주인데요.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가속 페달을 눌러서 지정된 활주 상태, 보트가 수면과 수평을 이루면서 달리는 상태입니다. 이때 속도는 4천 정도 할 때는 활주 상태 15초 내에 활주 상태 유지해야 되고요. 사행 준비라는 지시와에 따라서 사행 친구를 1번과 3번 부위를 일직선으로 나란히 맞춥니다. 일직선으로 맞추고요. 30m 전방에서 사행 시작하면 부위로부터 3m 이상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급정지가 있는데요. 급정지는 기아 레버를 중립 위치에다가 놓는 게 급정지입니다. 보트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달리던 속도에서 기아를 중립에 놓는 게 브레이크 잡는 정지 상태입니다. 급정지. 자, 급정지가 되고 나면 사행 부위가 1번에서 3번이 일직선이 됐는지를 보린다. 일직선이 되지 않으면 이것도 3점 감정 사항이기 때문에. 자, 사행까지 끝나고 나고 급정지가 됐으면 이제 후진인데요. 후진하세요라는 지시가 있으면 후진 방향을 바라보면서 가고자 하는 데는 반드시 바라봐야죠. 위험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후진 방향 이상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기아를 후진 레버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쪽을 계속해서 후방 쪽을 주시하면서 핸들을 돌려서 보트가 일직선으로 20에서 30초 정도 직선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자, 후진할 때는요, 전진하고 반대 방향 핸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사전에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자, 2, 30도가 지나면 시험관이 정지하세요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럼 정지하면 후진에 있던 기아 레버를 중립 위치에다가 놓으면은 이제 급정지와 후진까지 마친 겁니다. 자, 나머지는요, 인명구조하고 저반이 남았는데, 여기서 인명구조 들어갈 때에 어느 시험관께서 어느 방향을 지시하면서 그쪽 방향으로 유도를 합니다. 계류장을 향해서 출발하세요 라고 하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는 반드시 전후좌우 확인하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후좌우 이상무, 기아를 전진 쪽으로 타력을 놓고 살짝 눌러주면서 타력을 줘서 방향을, 보트는 속도가 있어야 방향 잡기가 좋습니다. 속도를 살짝 줘서 계류장 쪽을 향해라고 했기 때문에 계류장 쪽을 선수를 돌려서 향한 다음에 대기하고 있으면 증속하여 활주 상태 유지하라고 지시가 떨어집니다. 증속을 하게 되고요. 활주 상태 유지합니다.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자, 이제 인명구조 할 건데요. 인명구조는 임의의 부표를 떨겨놓고 우연 익사 발생 또는 좌연 익사 발생 지시에 따라서 따라주면 되는데요. 한번 시연해 보이겠습니다. 우연 익사 발생하면 빠른 속도로 3초 이내에 속도를 줄이고 핸들을 돌려서 빠른 속도로 가속을 해서 빠르게 회전을 시켜서 익수자 쪽을 바라보는데 5초 이내에 해야 됩니다. 5초 이내.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빠르게 속도를 낮추고 핸들링을 하고 가속을 해서 5초 이내에 선수가 익수자들을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선 굉장히 숙련된 숙달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익수자가 부표가 앞에 보이면요 천천히 접근하게 됩니다. 인명구조 하는 총 소요 시간은 2분이기 때문에 여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접근하면서, 그래서 중요한 거는 배의 속도와 지시 방향입니다. 방향. 그래서 천천히 접근하다가 약 15m 전방에서 속도를 완전히 낮추고 기아를 중립해 놓으시는 거. 기아가 들어있으면, 익수자가 옆에 있는데 기아가 들어가면 프로펠러가 돌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죠. 기아는 반드시 중립해 있어야 되고 1m 조종석 옆으로 나란히 3노트 이하로 올 수 있도록 해주면 인명구조는 끝나게 됩니다. 이때 시험관은 1m짜리 자를 가지고 1m 이내에 들어왔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1m 안에 들어오면 인명구조 한 걸로 됩니다. 여기서 인명구조의 중요한 거는요, 우연 익수자 발생을 하면 우측으로 핸들을 돌린다는 거. 5초 이내에 우측으로 핸들을 돌려서 익수자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 좌연 익수자 발생하면 좌측으로 돌려서 핸들을 돌려서 좌측으로 접안을 하되, 역시 익수자는 조종석 우측에 1m 이권에 와야 되는 거. 여기서 혼동하면 안 됩니다. 우측이든 좌측이든 익수자는 운전석하고 가까운 쪽에 1m 이내 와야만 안전하게 구조를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인명구조가 끝나게 나면요, 이제 저반 남았습니다. 저반이 쉬운 게 아닙니다. 자, 시험관은 2번 계류장 또는 3번 계류장으로 접안하세요 라고 지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처음에 이안할 때 그 장소로 찾아가면 되는데요. 자, 2번, 3번 계류장으로 접안하세요 라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멈춰 있다가 출발할 때는 전후좌우 이상무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후좌우 이상무 하고 기아 레바를 넣어서 지시된 위치로 이동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보트는요, 속도와 방향성 가지고 두 가지 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빨리 하고 싶으면 조금 가속을 해서 빨리 핸들이 되면 배가 빨리 돌아가고요. 천천히 하고 싶으면 속도를 낮추면 되고요.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손에 익어야 된다는 거. 자, 저반하는 장소를 바라봤으면 그때는 속도에 무관하게 빠른 속도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 상태를 유지하면서 달려갑니다. 전방에서 속도를 천천히 낮춥니다. 낮추고 계류장과 20-30도 정도 대각을 이루면서 접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계류장과 20-30도 각을 이루면서 천천히 가속 페달과 핸들링을 가지고 유연하게 접근을 합니다. 필요하면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바람을 이기려면 가속이 좀 필요하고요. 바람이 전혀 없는 날은 또 천천히 가도 되겠죠. 그래서 보트는 너무 천천히 가면 핸들링이 안 된다는 거, 미세 조정이 미세하게 핸들링이 안 된다는 거, 이걸 잘 참고하셔서 접안을 합니다. 약 한 15m 전방쯤 되면 온오투 속도로 천천히 흘러갑니다. 그리고 계류하고자 하는 장소를 갖다가 목표물을 정면에 두고 천천히 접근을 합니다. 어느 정도에서 내가 기아를 중립해 놓으면 저기까지 타력으로 갈 수 있는가를 계산을 해서 적정한 거리에서 기아를 중립해 놔서 타력으로 가서 핸들링을 살짝 돌리면서 계류장과 수평을 이루면서 부딪히지 않고 1m 이내로 나란히 오게 되면 이게 이제 계류까지, 저반까지 끝나게 되는 겁니다.